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지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현대자동차의 2세대 넥소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꽤 있는데, 사실 자동차 시장의 전반에 대한 것들로 좀 보게 된다면 수소전기차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아직까지도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요 2세대 모델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 같아요. 2세대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정말 2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넥소는 과연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기 또 1세대 넥소가 한 대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시장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어요. 일단은 이 넥소, 이번 2세대 넥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부터가 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1세대 넥소 같은 경우에도 좀 평범한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출시가 되고 있었던 현대차 혹은 기아 요런 이제 라인업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패밀리룩의 디자인을 좀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조금 더 과격한 디자인, FCEV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한 디자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패밀리 룩을 좀 맞춰갔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세대 넥소 같은 경우에는 외관 디자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과격해졌다라는 느낌들, 지금 양산 판매가 되고 있는 차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라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특히 좀 콘셉트카였던 것들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양산 판매가 되는 차들보다는 콘셉트카였던 것들과 조금 더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특히 앞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과장을 더 하면, 이거는 이제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 다른 전문 기자들하고의 이제 의견을 좀 나누면서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엠비전 74라는 게 있었죠. 엠비전 74의 그런 콘셉트 디자인들을 조금 SUV 형태로 바꾼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측면이나 후면, 특히 이제 요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측 후면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많이 과한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눈길이 확 가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후에 타고 있는데, 오전에 이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세션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도착할 때쯤에 오전에 타셨던 분들이 이제 막 복귀를 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일찍 갔어서 그런 건데, 그때 다른 차들하고 같이 좀 섞여서 있는 것들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확 티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섞여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확 이질적이진 않구나. 물론 단독으로 보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 튀는 디자인,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도로 위에 있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 라는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다 보니까 나름의 차별화, 그러니까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좀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해주면서 우리 거 요 수소 전기차를 선택을 하면은 요런 남다른 개성도 표현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튀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잘 녹아드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줄게 라는 생각들이 좀 녹아져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요 디자인이 너무 반갑고 마음에 들어요. 사실 1세대 넥소가 한 2018년 정도 출시가 됐나요? 그때 출시가 됐을 때는
그때 당시에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버튼이 무슨 갑각류를 보는 것처럼, 거북이 등껍질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물리 버튼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리 버튼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산타페라든가 요 넥소 1세대라든가 그런 모델들은 물리 버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쉽다,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기아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디스를 했었던 이 터치 전환식 공조개가 탑재가 됐다라는 건데, 요거는 물리도 아니고 터치도 아니고 좀 터치 중에서도 유독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 갑옷처럼, 철갑처럼 쫙 물리 버튼이 쭉 배열이 되어 있었던 것보다는 확실히 간결해졌으니까 훨씬 더 쓴다던가 본다던가 했을 때 훨씬 더 정돈된 느낌, 더 심플하니까, 더 간단하니까 더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구성 자체가 막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됐었던 CCNC가 들어가 있는 이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 전자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방 시야에서 눈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면서도 원래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었던 곳과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질감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아이오닉 9 때도 제가 그렇구나 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훨씬 더 접근이라던가 본다던가 했을 때 더 보기 편해진 그런 느낌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산타페나 몇몇 차종들에서 적용이 됐었던 것처럼 이제 듀얼 스마트폰 충전 패드라든가 USB-C 충전 포트가 3개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구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바이 뱅앤올룹슨 이라고 하는 거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뱅앤올룹슨의 오디오는 아니고 뱅앤올룹슨이 그냥 손을 조금 봐준 스피커가 들어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뛰어나진 않더라도 평균 이상의 이런 음질들을 좀 선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귀가 그렇게 예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음질에 대한 거는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가 과거에는 에코하고 노멀만 있었는데 이제는 스포츠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잠깐 타보면서 이제 이리저리 막 바꿔보면서 느끼기로는 소리만 조금 바뀌는 것 같고 막 크게 변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변화를 줬는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택이 사실은 요 수소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스택 자체는 개선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세대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수소전기차에 있어서 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텐데,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굳이 세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1.5세대 정도 될까요? 네. 뭐 방열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냉각을 위한 냉각수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유량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출력이 조금씩 더 올라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체감이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서 속도를 조금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출력 자체도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탑재되어 있는 전기 모터의 출력도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도 조금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1세대 넥소 오너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들, 전기차라면서요, 어쨌든 전기차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나가요, 속도가 좀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조금씩 더 개선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150kW까지 낼 수 있는 모터로 출력이 더 업데이트가 됐고, 스택이 발휘를 하는 출력 같은 경우에도 94kW? 배터리가 발휘를 하는 것도 한 8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출력들이 다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지 가속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 9점 몇 초대였던 것이 9.4초였던 것이 이제는 7.2초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출력에 대한 목마름, 부족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좀 특이한 거를 타는, 불편한 거를 감수를 하면서도 특이한 거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불렸던 그런 오명 아닌 오명 같은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 넥소 오너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승차감 측면이었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넥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 일단은 넥소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넥소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의 용량이 6.33kg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가 되면서부터는 6.6, 6.9 조금 더 늘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요게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승차감을 잡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게 같은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것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무게로 누르는 승차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다가 승차감과 관련해서, 주행과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된 것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출시가 됐었던 그런 모델들에 탑재가 되고 있었던 e페달이라든가 e라이드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같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도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넥소보다는 분명 훨씬 타기는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돼요. 근데 이것이 100%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어야 됐다라는 건, 근데 그거는 현대차에게만 바를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주행을 해보고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세대 넥소가 되면서 주행거리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 탱크가 늘어났기 때문도 있고, 스택에 대한 효율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작용으로 늘어나게 된 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568km, 미니멈 378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 한 710, 720km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행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은 한 900km? 적어도 800km는 충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들게 됩니다. 특히 회생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을 해서 주행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연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단위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연비도 킬로그램 단위로 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세대 넥소의 공식 연비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수소전기차들은 연비에 대한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트릭 컴퓨터에 표시가 되는 것도 그렇고 킬로미터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표시가 돼요.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자체도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충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104.7km per kg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 탱크의 용량 6.69 하고 곱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720 정도라는 그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일반 전기차하고 조금 계산법이 다르다 보니까 1대1로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릭 컴퓨터상 표시가 되고 있는 연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인 연비로 생각을 했을 때 한 8에서 9 정도, 9에서 10 정도, 8에서 9는 아닌 것 같고 9에서 10 정도의 연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전비로 환산을 했을 때, 연비가 아닌 전비로 환산을 했을 때는 이게 또 체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전기차들에서 봐왔었던 그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살짝 조금 주행을 해보니까 느껴지게 되는 거는, 이게 1세대 넥소에서 느껴졌던 그런 편안한 승차감,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묵직하게 딱 눌러놓고 꾸준하게 밀고 가는 그런 승차감인 것 같거든요. 그런 승차감들이 이번 넥소에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전반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가질 만한 요소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익숙한 승차감이냐, 혹은 넥소만의 좀 묵직한 승차감이냐라고 했을 때, 이 넥소만의 조금 묵직한 승차감을 조금 더 유지를 해줬다, 더 강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반가운 게, 친환경차, 뭐 전기차 막 뭔가를 강조를 하는 느낌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대로 이런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들 3.0 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의 다른 전기차에서 적용이 되어 있었던 그런 회생제동 시스템들이 같이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만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 수소 충전소를 가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요것만 좀 고려를 해서 보신다면은 크게 부담 없이, 이질감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2세대 넥소가 살만한 차인가, 결국에는 2세대가 됐음에도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는가, 지금 시점에도 괜찮은 차인가, 모두가 수소는 망했대요. 전기차는 괜찮을 것 같고, 하이브리드는 지금 팔팔 날고 있는데, 수소 전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2세대 넥소를 출시를 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차를 살만한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인프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만 잘 받쳐준다면 저는 충분히 살만한 차다라고 생각이 돼요.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시게 되면 조금 비싸죠? 한 7,600만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얹어서 사기 시작을 한다면은 한 4천만원 초중반대에서, 물론 이제 이런저런 선택 품목들을 더한 다음에 4천만원 초중반대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집 주변에, 적어도 집 주변이나 회사 주변이나 어딘가 한쪽에는 수소 충전소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만 잘 되어 있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살만한 차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 우리의 기대치, 수소차를 왜 사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내 생활 패턴에서는 좋아, 내 생활 패턴에서는 그게 불편할 게 전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전기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워낙에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불편하게 된 것 뿐이지, 지금도 전기차 충전소가 근처에 없다면은 내가 그거를 왜 사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가 집에서 정말 가까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살 법합니다. 다만 이제 초장거리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루트 플래너라고 하는 게 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어딘가를 목적지로 설정을 하고 갔을 때, 내가 한 번에 못 갈 것 같으면 어디에 가면 충전소가 있으니까 거길 들렀다 가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해서 제안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시면은 넥소가 정말로 살만한 차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거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내 시선에서, 내 주행 패턴에서, 내 생활 반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 좋은 선택지로 좋은 결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을 고려를 해서 요거 넥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꼭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요 넥소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시점으로 해서 많은 시승 영상들이 풀렸을 거예요. 저희 시승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시승 영상도 같이 보시고 판단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이번 넥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승기 많이 살펴보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